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D-올류 셀토스 시승입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갈 때는 가솔린, 올 때는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제 옆에 신형 셀토스에 액세서리가 달려있는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 첫 차로도 구매를 많이 하지만 레저나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베스트셀링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루프라든지 다양한 액세서리들과 같이 하니까 너무나도 멋스럽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트림에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사실 여기가 강원도거든요. 이렇게 강원도 산자락에서 아웃도어 패키징과 함께한 셀토스를 보게 되다니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특히 저는 X라인도 너무 예쁘긴 하지만 시그니처의 19인치 휠이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 휠아치와 함께 한다면 다양한 도로에서도 대응력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루프 텐트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액세서리를 장착한 다음에 루프 텐트까지 같이 단다면은 셀토스 하나로 전국을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위쪽에 루프로 올라간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긴 하지만 드디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높은 연비와 함께 조용한 실내가 예상이 됩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도 기아의 패밀리룩이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으로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방향지시등도 약간 위치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도로에서 봤을 때에는 시인성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신형 셀토스는 구형과 다르게 애드기어가 트렁크 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물품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아 보이고 추후에 우산걸이라든지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하니까 와,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셀토스 풀체인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최초 공개 행사와 다르게 현재 이 전시차 같은 경우는 전용 액세서리가 정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트부터 이게 목베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헤드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헤드레스트도 편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액세서리를 추가적으로 다신다면은 더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베개가 또 전용 상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야, 이게 순정이라서 그런지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암레스트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약간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커버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가 칼럼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센터 콘솔 쪽에 광활한 수납 공간이 탑재가 되는데요. 야, 이거는 순정 아닙니다, 여러분. 전용 상품으로 써있죠. 기본 같은 경우는 컵홀더만 배치가 되지만 이 전용 상품을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키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립스틱 등등 다양한 것들을 보관하기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아 전용 액세서리 상품이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인 것 같은데 마이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캠핑이라든지 레저를 이렇게 간다면은 노래까지 한 곡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귀엽다. 이외에도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별도로 트레이를 배치를 시켜놔서 자잘자잘한 짐 많으신 분들은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전용 액세서리는 순정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딱 맞아요. 빈틈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짠! 저는 가솔린 셀토스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라서 기착지를 가게 되는데요. 먼저 출발할 때에는 가솔린 사양을 약 1시간 정도 타볼 예정이고요. 돌아올 때에는 하이브리드 사양을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타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신형 D-올류 셀토스 가솔린을 타고 도로에 나온 지 한 3분, 5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 주행 느낌은 솔직히 말하면 기존의 셀토스하고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워트레인이 따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1세대 셀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 가솔린 사양 같은 경우는 자동 8단 미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셀토스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변속기가 자동 8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 그대로 현재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조합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페이스 리프트 버전과 비교하면은 주행감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게 느껴져요.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소형급, 얘가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에는 B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뿐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엑셀링을 밟더라도 즉각 피드백이 빠릿빠릿하게 따라와주기 때문에 뭐 쾌적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풀체인지가 되면서 달라진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그대로긴 하지만 MBH, 실내 정숙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방에 톨게이트 구간이 있거든요. 노면 소음을 잘 들어보세요. 보통 톨게이트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속도를 줄이라고 약간 노면도 안 좋게 만들고 또 속도 감속 구간, 도로 홈을 파놓거든요. 방금 제가 주행한 길은 도로 홈이 있진 않았지만 좀 노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로드 노이즈가 조금 더 크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시승 차량 기준으로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35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실내 정숙도 중에서 로드 노이즈, 그러니까 하부 소음만 비교한다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주 살짝 조금 더 잘 막아주려고 노력을 해준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과거 버전과 비교했을 때 D-올류 셀토스는 서스펜션의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형상을 최적화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승차감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지만 방금처럼 안 좋은 노면 상황에서도 살짝 더 잘 막아주려는 노력을 해준다라고 느껴져요. 현재는 터널로 진입을 해둔 상태이고요. 당연히 터널 안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D-올류 셀토스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실내 정숙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 중에 얘가 지금 1열까지는 이중적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유리의 두께가 두꺼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 소음을 잘 막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도어 실링, 이제 도어를 열게 되면은 안쪽에 고무 실링이 있는데요. 그 부피를 최적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부 소음 유입도 잘 막아주고 또 이렇게 주행했을 때 풍절음도 잘 막아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존의 셀토스하고 비교한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야, 이거 다른 차를 탄 것 같은데? 혹은 야, 이거 윗급을 상회할 정도인데? 라고까진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이 소형급 내에서는 그래도 과거 버전과 비교하면은 좀 더 잘 막아주는 것 같다 정도인 거지 윗급을 상회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 이렇게 차가 지나갔을 때 외부 소음이 크게 들리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코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렉스,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살짝 조용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고 있으니까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자체가 변경이 되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가 신형을 내놨을 때 똑같은 파워트레인이더라도 엔진 매핑이라든지 아니면 변속기 로직 튜닝을 해가지고 가속감을 살짝 변형을 시키거든요. D-올류 셀토스도 가속감이 달라졌는지 한번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4륜구동 사양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초반에는 살짝 굼뜬 느낌이 있는데 와, 금세 고 RPM을 사용해줍니다. 방금 6200rpm에서 변속이 되었어요. 와, 야, 진짜 이렇게 엔트리급 컴팩트
스포츠 SUV들은 이런 게 좋습니다. 초반 가속감 자체는 얘가 엔진 마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약간 굼뛴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일정 속도 영역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탄력을 받습니다. 속도가. 그리고 공차 중량도 신형이 되면서 옵션도 추가되고 뭐 기타 등등이 더 많이 늘어났지만 무게 자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가뿐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더라도 엔진 음색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듣기 좋은 음색은 아니에요. 그래도 잘 치고 나가는 편에 속합니다. 셀토스 가솔린은 193마력에 27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게 공차 중량이 약 1.4톤으로 가벼운 편에 속하다 보니까 정말 빠릿빠릿해요. 정말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뚝 기어나 다이얼식 기어에서 매뉴얼로 진입을 해서 이제 뭐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이렇게 셀프로 단수를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신형은 칼럼식 기어에 안쪽에 보면은 M이라고 매뉴얼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아차 그룹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길게 당기면은 매뉴얼 모드로 지금 진입이 되었습니다. 6단, 여기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은 그냥 수동차처럼 매뉴얼 모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 모드가 없는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단수를 좀 조절을 하고 다녀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매뉴얼 모드가 없는 차량들은 조금 브레이크를 더 많이 밟는다든지 엑셀을 좀 더 많이 밟아야 돼가지고 운전자가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능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새로운 이런 매뉴얼 모드를 만들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원래 대부분의 차량들은 매뉴얼 모드가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신기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칼럼식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매뉴얼 모드가 없는 차량으로 이렇게 셀프로 뭐 다운시프트, 업시프트를 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D드라이브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매뉴얼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따로 왼발로 클러치를 안 밟고 있을 뿐인 거지 지금 수동으로 계속 변속을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륜 구동을 넣었을 때에만 들어오는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스티어링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터레인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터레인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최신 현대기아차를 타게 되면은 터레인 모드가 추가가 된 차량들은 오토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셀토스는 오토 모드가 없습니다.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세팅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토 모드로 해놓으면 알아서 차가 구동력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신경 쓸 일이 없고, 특히나 초보 운전자 분들도 알아서 차가 가주니까 좋거든요. 근데 그러한 오토 모드가 빠졌다는 거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을 느껴볼 건데요. 다리 이음새 구간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 사실 승차감이 막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노면의 충격, 요철 이런 것들이 운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피드백을 알려줍니다. 기존 셀토스하고 비교했을 때 승차감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늘은 아쉽게도 시승행사라서 아주 잘 닦인 도로에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빠르게 주행하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주 좋은 도로에서 승차감을 비교해서 느끼기는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시승차가 나오게 된다면은 요거는 제 리뷰 방식대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D-올류 셀토스는 MBH, 실내 정숙성 뿐만이 아니라 승차감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 후륜에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현대기아 신차의 하이드로 부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부시, 그러니까 부시가 고무거든요. 고무와 비교했을 때 하이드로 부시의 장점이 뭐냐면은 안쪽에 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고무와 비교해서 잔진동을 조금 더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프로드라든지 약간 자갈길을 가야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시승 코스는 너무 완만해서 자세히 느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륜 기준으로 또 쇼겁쇼바의 밸브를 업그레이드해서 승차감을 개선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요거는 2열 뒷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느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미리 눌러놨어요. 풀체인지가 되면서 HDA2,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 등 최신 ADAS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급인데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깜빡이를 딱 틀고 약간 커브진 길이거든요. 여기서 깜빡이를 켜니까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스마트 크루즈를 켜놨을 때 전방의 HUD에서 보여주는 항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편해집니다. 내가 가는 곳이 점선 구간인지 실선 구간인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내비를 찍었을 경우에도 너는 지금 이쪽으로 빠져야 돼 라고 화살표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초보 운전이다. 특히 셀토스 같은 경우는 첫 차나 아니면은 초보 운전자 분들이 좋아하는 차종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좀 더 옵션을 넣으신다면은 운전할 때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어링을 봤을 때 그립 감지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신형은 그립 감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하다가 핸들에서 손을 잡으시오 라고 이렇게 팝업 경고가 띄었을 때 살짝 이렇게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경고가 사라집니다. 와, 이거는 진짜 좋네요. 오늘 시승행사 구간은 터널이 거의 8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 하는데 셀토스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앰비언트의 범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도어 쪽에 엄청나게 길게 들어가 있고 센터 쪽에도 은은하게 간접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센터에도 들어와요. 제가 음성인식을 사용해서 한번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꿔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세 번째.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까지 음성 인식을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시죠? 다시 터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짜잔! 방금 전까지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보라 색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세 번째. 이야! 홍시 색깔, 오렌지 색깔로 제가 음성을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도 CCNC로 바뀌어서 그런지 음성인식 시스템도 과거와 비교하면은 차량의 제어 항목들이 좀 더 많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방에 혹시 약간 바뀐 게 있거든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이게 클러스터 테마가 무려 스파이더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파이더맨 요거 없었거든요. 지금 새로 생긴 스파이더맨으로 하니까 지금 난리 났어. 막 스파이더맨이 막 여기 막 뛰어 올라고 막 거미줄 쏘고 지금 막 달려들고 난리가 났어요. 거꾸로 달려있고. 이런 것들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 셀토스의 마지막 연비입니다. 현재 저는 연비와 가장 불리한 요소의 옵션 조합을 타고 있습니다. 19인치와 AWD 조합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6k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시승행사라서 고속 위주의 주행을 해서 더 잘 나오긴 하는데 현재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는 15.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고서고 막히는 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신다면은 한 12k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셀토스 가솔린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션빔, 좌우 현가장치가 묶여있는 일체형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솔린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토션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4륜 구동을 추가하게 되면은 2열 현가장치가 좌우가 독립 방식인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기본적으로
2열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승 행사에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타기 때문에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현재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 AWD 4륜구동 사양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게 2열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와인딩 구간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굽이진 길을 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노면 상태가 현재는 말끔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B세그먼트 소형 SUV인데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승차감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19인치 휠, 셀토스 같은 경우는 최저 16에서 최고 19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제일 큰 인치수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세그먼트에서 사실 이 정도면은 선방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굽이진 길을 가더라도 멀미가 난다든지 좌우 롤링이 심각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봤었던 B세그먼트 소형 SUV 뒷자리 중에서는 나름 준수한 편에 속한다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아주 평평한 길에서의 느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목적지, 기착지에 다와가기 때문에 노면이 조금 안 좋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토스 가솔린도 4륜을 넣지 않더라도 2열 현가정체를 그냥 멀티링크를 넣어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형 기준으로, 신형은 아직 제가 토션빔이 달려있는 셀토스를 시승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엔 좀 어렵지만 동일한 세그먼트,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코나가 있죠. 코나 같은 경우도 가솔린은 기본적으로 2열 서스펜션 방식의 토션빔이지만 4륜 구동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제가 코나 같은 경우는 토션빔도 타봤고 멀티링크도 타봤는데 솔직히 말해드릴까요? 엄청난 극적인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특히 평평하게 아주 잘 닦인 도로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서는 일체형과 독립 방식의 차이가 살짝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방식의 토션빔은 무조건 승차감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약 한 8년 정도 자동차 리뷰어를 하면서 정말 몇백 대의 차량을 타보고 토션빔도 뭐 별의별 거 다 타보고 뭐 멀티링크도 별의별 거 다 타봤거든요. 근데 동일한 급, 그러니까 동급에서의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승차감 차이가 의외로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오프로드를 간다면 당연히 멀티링크가 좋겠죠. 근데 웬만한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닦인 도로를 훨씬 더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 이제 멀티링크 때문에 돈을 추가해서 난 4륜구동 필요 없는데 4륜구동을 굳이 추가를 한다거나 나는 막 연간 주행거리가 10,0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하이브리드를 넣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코나에서는 느꼈거든요. 셀토스도 아무래도 뭐 플랫폼도 똑같은 거 쓰고 파워트레인도 동일한 걸 쓰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와인딩 구간을 뒷자리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와인딩 구간은 어쩔 수 없이 그립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롤링도 발생이 많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좌우가 일체형인 토션빔을 탔을 경우에는 약간 멀미가 날 수 있는데 멀티링크가 달려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는 멀미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여기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잘 닦인 도로는 생각보다 탈만하다 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닦인 도로에서는 제가 멀티링크고 이제 좌우로 와인딩을 가더라도 편하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지금처럼 방지턱 구간을 갔을 때는 이 엔트리급, 소형급 B세그먼트 특유의 동동거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아이고 씨. 아이고. 예, 그렇게 빨리 간 거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리뷰를 할 때 방지턱은 시속 30km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빨리 간 게 아닌데 네, 뒷자리는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노면 구간이라든지 연속된 높은 방지턱 구간에서는 너무 승차감 기대를 하시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디스코 방방 같아요. 예, 뭐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탔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1.6 가솔린 사양을 시승을 했었고요. 드디어 하이브리드로 타니까 조용합니다. 현재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와인딩 구간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 윗급에 들어가는 1.6 가솔린 터보의 파워트레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 같은 경우도 바로 윗급인 스포티지나 투싼은 47.7kW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32kW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니로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최근에 시승했었던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 용량하고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 그 라인업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셀토스는 소형급이고 차체도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컴팩트 SUV에 속하고요. 또한 공차 중량도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요 작은 컴팩트한 차체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CCNC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배터리 게이지도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연비라든지 전기 모터 사용량이라든지 내가 엔진으로 가고 있는지 배터리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그래프화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속에서의 느낌은 전기 모터로 주행했을 때랑 엔진으로 갔을 때랑 주행감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동일한, 그러니까 얘가 1.6 자연흡기 엔진과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조합인데요. 동일한 조합으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긴 했었는데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하고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엔진이 개입이 되는 순간 살짝 깨요. 자, 현재는 다시 EV 모드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아주 미끄러지듯이 편안하게 가속이 되면서 실내도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짝 엑셀 밟아볼게요. 혹시 이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진동 소음이 들리셨을까요? 제가 오늘 그 평소에 시승기 만들 때 쓰는 마이크 말고 녹음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음을 지금 제가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다시 송출해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살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운전자인 제가 느꼈을 때에는 엔진으로 개입이 되는 순간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약간 불행 중 다행인 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는 시끄럽지만 계속 이제 엔진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려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엔진으로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 모터 사용량이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치고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조금만 엑셀링을 깊게 밟아도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되고요. 또 이제 배터리 게이지가 반 이하, 그러니까 50% 이하 구간에서는 엔진 개입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또 현재는 산을 가로질러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르막이거든요. 살짝 오르막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가 아예 안 가요. 아예 안 씁니다. 계속 엔진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연비가 떨어지게 된다.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다양한 구간, 특히 이런 와인딩 구간까지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셀토스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데일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막히는 길이라든지 데일리카로 탔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전기 모터 사용량이 좀 더 많아져서 최종적인 연비가 더 높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와인딩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내리막으로 갈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거든요. 이걸로 저는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회생제동은 운전자가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가 알아서 들어와요, 회생제동이.
1.6 가솔린 터보 라인에 들어가는 47.7kW 전기 모터의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최종적인 전기 모터 사용량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생제동 개입도도 윗급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살짝 소극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리막 구간입니다. 내리막 구간에서 현재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진행을 했더니 약간 회생제동이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뭔가 적극적이라든지 크게 개입이 되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동급인 코나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니로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1.6 자연흡기 엔진에 32kW 전기 모터 조합을 사용하다 보니까 셀토스도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조합을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주행 성능으로만 봤을 때에는 살짝 아쉽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무시하고 1.6 가솔린 터보 라인업이 지금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들어갔더라면은 주행감은 진짜 동급에서 최고일 것 같거든요. 네, 살짝 아쉽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코너링이라든지 방금처럼 와인딩 구간을 갔을 때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최신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긴 하죠. 다만 방금 전까지 제가 셀토스를 타고 지금 하이브리드를 탔는데 코너에서의 코너링이라든지 핸들링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내리막길을 내려갔을 때 알아서 회생제동 개입량이 조금 보태줘서 브레이크를 밟는 빈도가 좀 더 줄어든다는 거, 그거 외에는 와인딩 구간에서의 주행감 차이는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는 셀토스 하이브리드 최고 트림인 X라인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으로만 따졌을 때에는 3천만 원 후반이 됩니다. 사실 셀토스에서 가장 비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최고 트림 그리고 추가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3천만 원 후반인 거지, 사실 셀토스를 3천만 원 후반대로 뽑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솔린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시작가가 2천만 원 중반대거든요. 오늘 셀토스를 거의 하루 종일 시승을 했는데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3천만 원 미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간 주행 가는 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 초반대 정도로 견적을 맞추시면은 가성비 있게 신형 셀토스를 잘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일단 방금 전까지 시승했었던 가솔린 사양 같은 경우는 과거, 그러니까 구형과 비교했을 때 도어 실링 웨더가 조금 평상이 변경이 되었고, 또 이제 이중접합 차음 유리의 두께도 증가가 되어서 전반적인 윈드 노이즈라든지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동일한 플랫폼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한다면은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외부 소음 유입을 조금 더 잘 막아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나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승했었던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제가 시승 중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도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차 중량이 30-40kg 정도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물론 이는 가속감이라든지 주행감에 약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긴 하지만 승차감에 있어서는 이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세그먼트, 그러니까 셀토스는 B 세그먼트잖아요. 컴팩트한 차체일수록 차량의 무게가 살짝 높아지게 되면은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이 약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살짝 눌러줄 수 있게 되니까요. 현재는 속도 감속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가솔린 대비 약간의 자잘자잘한 잔여 진동을 조금 더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37psi입니다. 방금 탔었던 가솔린은 35 정도였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면의 잔진동들이라든지 약간 바운싱, 이렇게 뭔가 계속 울렁울렁 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 조금 더 잘 잡아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체감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는 약간 승차감 다른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덕 올라가고 있거든요. 와, 속도 60km 이하 구간에서는 진짜 엔진 소음이 너무 큽니다. 급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엔진룸의 방음은 좀 미흡해요. 엔진룸에서 뚫고 오는 소음이 다소 크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사양도 가솔린과 동일하게 상시 매뉴얼 모드가 칼럼식 기어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가솔린 사양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3개였거든요. 하이브리드는 2개예요. 자,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속도를 조금 줄인 후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되게 여유롭게 반응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내 우렁찬 엔진음과 함께 가속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RPM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고속 한계치가 엄청나게 풍부하진 않아요. 남들 가는 만큼 잘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속 한계치가 여유롭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141마력의 27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니로나 코나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하고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세그먼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면은 보통은 고속 한계치가 넓지 않아요. 그냥 남들 가는 만큼 가주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출력이 막 화끈하다 그런 것들은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미션이 6단 듀얼 클러치가 탑재가 됩니다. 이는 코나, 니로, 아반떼 똑같죠? 많은 분들이 DCT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체급, 그러니까 컴팩트한 차체에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생각보다 운전의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셀토스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도 좋아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젊은 층 분들은 대부분 이제 드라이브라든지 어디 놀러 가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놀러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아무튼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수명이 길긴 하지만 그만큼 부품가가 비싸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고장이 났을 때에도 뭐 수리비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셀토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부피도 작은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갔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달렸을 때에도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엑셀을 깊게 밟아보면 여기서 다운시프트 딱 하면은 막상 이 DCT 변속기,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유의 재밌는 변속 질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은 재밌는 느낌을 구현할 듯 말 듯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은 여기서 업시프트, 약간의 주행의 즐거움을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진짜 진또배기 듀얼 클러치 미션의 그 재밌음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애매해요. DCT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좀 더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의 매력도가 극대화가 됐을 것 같은데 DCT 미션인데 자동 변속기처럼 반응을 해줍니다. 좀 더 재밌게 반응을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최고 복합 연비가 리터당 19.5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인치수가 19인치라 가지고 리터당 17.8km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시승 행사다 보니까 계속 고속 주행만 해서 세상에 지금 연비가 너무 안 나와 버렸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요 트리 컴퓨터랑 전방의 클러스터랑 약간 다르긴 한데 현재 제가 100km 정도 주행을 한 결과 실 연비는 리터당 19.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트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에 운전하셨던 분하고 합산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운전한 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리터당 연비가 19.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 주행만 하신다면 연비가 안 나오지만 일반적인 출퇴근길에서는 꾸준하게 복합 연비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D 올류 셀토스를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번갈아 가며 시승을 해봤습니다. 세대 변경 모델답게 윗급을 상회하는 풍족한 옵션과 예뻐진 인테리어가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또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으로 인해서 높아진 연비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